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정재승 작가님의 12발자국이란 책인데요. 이 책은 뇌과학자님께서 쓰신 책으로 이제 뇌과학자적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본 그런 재미난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선정한 데에 있어서는 이 책은 일단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읽고 나면 굉장히 뭔가 도전하고 싶고 의욕이 이제 뿜뿜 올라오는 그런 책이에요. 사실 저는 이 책을 1월 달에 읽었는데 이제 시기가 좋았죠. 때마침 이제 제가 한 해 계획을 세울 때여서.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계획을 세워서 그런지 제 평생 이렇게 도전적이고 활기차고 또 긍정적인 계획을 세운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훗날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구독자님 분들께 꼭 소개를 드려야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저는 지금 3주째 자가격리 중이에요. 건강은 한데 이제 사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자가격리를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오래 길어지다 보니까 의욕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의욕이 떨어지다 보니까 막 자꾸만 이제 생각도 많아지고 생각만 많아지고 실행을 하지 않고 부정적이게 되고 하나하나 다 예민해지게 되고 정말로 이거 내가 성긍정인데 내가 성긍정이 맞나?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채널명을 성부정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의욕이 뚝뚝 떨어졌을 때에 이제 제가 이제 벽에 있는 올 한 해 제가 올 초에 세웠던 계획을 보면서 이 책이 다시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래, 이 책을 읽으니까 굉장히 의욕도 상승하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도전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이거 다시 읽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읽었더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건 리뷰할 가치가 있다 싶어서 이제 리뷰를 하게 됐는데 또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15가지 정도가 있는데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 하나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근데 이제 그 중에 크게 제가 이제 네 파트가 정말 와닿고 저한테 있어서는 좀 큰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처음 시작 파트와 또 공교롭게 가장 마지막 파트가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가지고 한번 오늘의 독서일기를 펼쳐볼까 합니다. 그럼 함께 가볼까요? 이 책은 먼저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유명한 실험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 18분이라는 시간 동안 스파게티 면과 마시멜로를 이용해서 누가 탑을 더 높게 쌓느냐를 이제 직업군과 나이에 따라서 다양한 그룹을 나눠서 한 실험인데요. 이 실험 너무 결과가 충격적이죠. 바로 MBA, 경영전문대학원, 변호사, 이런 그런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긴 직업군들보다 유치원생들이 더 높게 잘 쌓아요. 그래서 어머 세상에나? 이거는 무슨 차이일까? 이제 너무너무 궁금해진 거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그 경영전문대학원이나 이렇게 변호사 이제 소위 말하는 사자분들은 우선 자기소개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러고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딱 세워놓고 마시멜로를 딱 올리는데 실패하는 거죠. 무너지거나. 근데 반면에 유치원생들은 일단 자기소개가 없어요. 명함을 주고받고 이런 게 없고 일단 세우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분이라는 시간을 이제 다른 집단들은 이제 굉장히 계획을 세우는데 오래 보낸다면 그 유치원생들은 실행을 하는데 그 시간을 거의 다 쓴다 얘기죠. 그래서인지 유치원생들이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이 이제 시사하는 바는 결국에는 이제 실행력이 얼마나 중요하냐이고, 그리고 이제 좀 실패를 해도 하다가 안 돼도 이거 안 되네? 이러고 다시 또 다른 걸로 옮겨가 보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도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어쩌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실행을 하는데 그 시간을 쓰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데요. 책 59페이지에 나오는 얘기는 실패를 하더라도 많은 실행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고 거기서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가고 또 그 속에서 나만의 지도를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실패, 또 여행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간접적인 책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한 번 실패를 하면 뒤로 쭉쭉 미뤄지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과 한국 사람들이 이제 도전에 있어서 되게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책 마지막 파트에도 얘기가 나와요. 그 대기업에서 보통 여러 가지 혁신을 꾀하는데 그 중에 돌파구적인 그런 혁신은 실제 실행하는 계획 중에 한 3%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해요. 그 말인즉슨 이제 20번을 시도를 하면 한 번을 이제 성공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번을 실패를 하더라도 그걸 이제 끌고 나갈 수 있느냐. 19번의 실패를 인내하고 마침내 20번째 성공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양속의 질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하다 보면 그 중에 걸리게 돼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 그래,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이 책도 책이고 이 책에 그렇게 공감이 갔던 이유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또 그 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 그 사교육의 산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한번 실패를 하면 이제 막 쭉쭉쭉 밀려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막 남들은 좋은 대학도 가고, 그 심지어 제가 그 삼수해서 그렇게 성공을 했냐? 재수를 성공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 원래 교육대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딱 그거 안 되게끔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죠. 못 가고, 그리고 또 이제 대학을 다른 쪽으로 갔고, 이제 거기서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또 제가 목표하는 회사에 취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살면서 계획한 대로 딱히 이루어진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 속에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도전했던 것 같아요. 면접도 한 20번에서 거의 30번 정도 본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걸려서 지금의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 그때 실패들이 만들어져서, 그때 실패들이 있어서 지금 더 간절함도 있고 더 내공을 쌓아서 들어올 수 있게 돼서 회사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빨리 성공하고 빨리 되면 좋고 계획대로 모든 게 다 잘 되면 좋죠. 근데 이 세상이 계획대로 다 되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나, 물론 계획도 중요하고 이 책에서도 분명히 언급을 해요. 계획이 세우는 것의 장점과 단점. 하지만 너무 계획을 세우는 데에만, 그리고 그 너무 좌절이 두려워서 도전을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으면, 너무 위험 부담이 크지 않고, 아직 저처럼 젊으시다면, 저보다 좀 더 젊거나, 아니 뭐 저보다 너 나이가 많으신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제 저희 세대가 120살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길게 봐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라면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놀랐던 부분은 책에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왜 실리콘밸리에서만 그렇게 스타트업이 성공할까? 뭐 거기 터가 좋은 것일까?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말이 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스타트업을 실패했다가 이제 스타트업에 시도했다가 실패해본 경험이 마치 대기업에 취업한 경험 못지않게 좋은 경력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해요. 보통 실리콘밸리에서는 나이 제한도 없고요. 보니까 대박을 터뜨리기까지 평균 4회 가까이 실패한다라는 게 일종의 정설이래. 그들만의 통계인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격려하는 문화가 있고 또 여러 번 실패해야 결국에는 성공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라는 이 문장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형광펜도 칠해놨는데, 이 문장이 참 와닿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 그동안 그렇게 많이 실패했는데 저는 또 실패를 두려워서 뭔가를 도전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나는 자꾸 뭔가를 도전하지 못하고 시도하지 못하고 안주하고 불안해할까 했더니 실패가 두려웠는데, 생각해보면 벌써 실패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또 그 실패가 다 도움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어디 교수님이 하시는
어디 교수님은 아니고 그 유한중 교수님이라고 제가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자기의 인생은 차선이 최선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을 두고서 굉장히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실패를 할까? 남들도 이렇게 많이 실패하고 남들도 이렇게 다들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살까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딱 하셔서 자기는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걸 제대로 잃어본 적이 없고 본인의 인생은 항상 차선이 만들어낸 최선이었다라는 말을 보고 이렇게 띵 한 거죠. 저도 결국에는 그 실패들과 또 그로 인해서 만들었던 차선들이 지금의 최선을 만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책에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좋은 선택에 관한 그 과학자들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60페이지에 나오는데 이제 좋은 선택에 관한 뇌를 탐구하는 과학자들이 밝혀낸 연구 결과는 일단 유치원생의 마음으로 시도를 해보라 라는 건데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저희 구독자님 분들도 아마 아무리 지금 이 시국이 많이 좋아지곤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심하고 다른 타인을 위한 입장에서 다들 집에 머무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근데 생각은 많아지고 그러신다면 이 책을 한번 읽고 더 도전해보고 더 의욕이 생기셨으면 어떠할까 해서 추천하고요. 이 좋은 선택 말고도 또 좋았던 부분이 창의적인 선택을 할 때 이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서로 다른 부분이 활성화가 돼서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떠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가님도 뭔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뇌에 관련된 책을 쓰시고 싶다,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우주에 관련된 책을 쓰시고 싶다, 과학적 서적을 쓰시고 싶은데 그러면 과학책을 보시냐? 아니라는 거죠. 소설책이나 이제 다른 책을 보신대요. 산문집이나.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과학책이나 뇌에 관련된 책, 그 관련 서적들을 보면 결국에 또 비슷한 글이 나올 거라 이거죠. 하지만 전혀 다른 분야의 글을 보면 이 개념을 설명하기에 좋은 문구가 소설 속에 한 문장에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새롭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또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거 진짜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이것도 30분짜리 나오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성동정의 독서일기였습니다.